황영웅, 왜 희생될 수밖에 없었는가? 1. 예술가가 아니라 사건으로 소비된 남자. 황영웅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은 한 사람의 과거에 대한 사회적 감정이 증폭되며 날아든 일종의 집단 폭풍과도 같았다. 그 누구도 그의 사정을 직접 들은 사람은 없었고 당사자 또한 충분히 해명할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논란의 인물, 문제 있는 가수라는 이름표를 단 채 대중 앞에 세워졌다. 사람들은 마치 어떤 희생양을 필요로 하듯 분노를 쏟아부었다. 마치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누군가를 공격함으로써 마음의 균형을 맞추려는 집단 심리가 작동하듯 그는 노래로 대중의 심장을 뛰게 했지만 정작 사회는 그에게서 음악을 빼앗고 해명할 장도 선 한 번 그을 기회마저 주지 않았다. 그것은 예술가의 문제가 아니라 빠르게 판결하고 느리게 사과하는 이 시대의 구조적 병리였다. 이 여론의 파도 누군가는 씻기고 누군가는 빠져 죽는다. 논란이 터진 순간 언론은 일제히 그를 향해 파도처럼 몰려들었다. 패턴은 늘 같았다. 첫 기사 뒤따르는 20개의 복붙 기사. SNS에 나도 들은 얘기 있어요식 증폭. 그리고 확정된 사실로 굳어지는 프레임.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제 사실 검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작 피해자 중심이라 외치지만 피해자도 가해자도 보이지 않는 기사들. 그저 클릭을 위해 감정만 자극하는 잘 조각된 이야기만 남았다. 비슷한 현상은 조진웅 사건에서도 그대로 반복됐다. 고발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배우 조진웅이라는 단어만으로 일단 여론이 움직였다. 연예인의 이름이 붙은 순간 사실 여부는 두 번째로 밀려나는 구조. 다만 차이는 있었다. 조진웅에게는 강력한 기획사 배우 조합이라는 방패가 있었고 법적으로도 조기에 반전이 일어나 이미지 회복이 가능했다. 반면 황영웅에게는 그 어떤 방패도 없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음악 하나만 의지하던 삶 속에서 그는 한순간의 표적이 되었다. 그는 모든 파도를 온몸으로 맞아야 했고 돌아오는 구명조끼 하나 없었다. 3. 후폭풍 사라진 무대, 끊긴 방송, 침묵의 음악계. 논란 직후 방송가와 예능계는 한 목소리로 노코멘트를 선택했다. 그래서 잔인했다. 해명할 자리도 억울함을 밝힐 기회도 주지 않은 채 모든 출연분이 통편집되었고 녹화 예정이던 방송은 이유 없이 취소되었다. 그가 몇 달 동안 준비하던 노래, 무대 연습 영상, 팬들과의 소통 계획 모두 삭제. 우리가 괜히 감싸서 방송사 전체가 공격받으면 어쩌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느 누구도 그의 편에 서지 못했고 심지어 음악계 내부에서도 조용히 사라지는 게 서로에게 낫다는 침묵의 합의가 만들어졌다. 그는 고립되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논란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라 지지 구조가 없어서 사라진 것이었다. 4. 조진웅 사건과의 비교.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것은 힘의 차이. 조진웅도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다. 하지만 그는 법적으로 빠르게 반전됐고 기획사 언론 동료들의 강력한 방어선이 있었다. 한 명의 배우를 지켜야 수십 명의 생계가 유지되는 시스템. 그에 비해 황영웅은 막 빛을 보기 시작한 신인이었고 대형 기획사의 울타리도 없었으며 노래로 얻을 수 있는 자리도 이제 막 마련된 수준이었다. 또 하나의 큰 차이는 이 시대의 가수 프레임이었다. 배우에게는 캐릭터와 작품이라는 보호막이 있지만 가수에게는 결국 사람 자체가 이미지다. 그래서 가수는 작은 오해에도 더 큰 타격을 받는다. 한번 이미지가 실추되면 그 이미지로 노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진웅이 법적 반전으로 회복했다면 황영웅은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냐? 굳이 위험 감수할 필요가 있어? 라는 사회적 반응 속에서 재기조차 막혀버렸다. 그 차이가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다. 5. 시간이 흐른 뒤 찾아온 재평가의 기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묻기 시작했다. 근데 그때 정말 그랬던 건가? 너무 빨리 판단했던 건 아닐까? 영웅이 노래는 정말 좋았는데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그러나 점점 커졌다. 특히 노년층, 중장년층, 그리고 가수의 진심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황영웅의 재평가는 빠르게 번졌다. 그의 노래가 누군가에게는 우울증을 이겨내게 했고 누군가에게는 삶의 의지를 되살렸다는 수많은 사연들이 등장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가 미워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였다는 것을.
사실과 감정을 구분하지 못한 집단적 오판이 있었다는 것을 대중은 잊지 않지만 또한 대중은 변한다. 6. 왜 그는 희생양이 되었는가? 구조적 원인. 황영웅이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순한 운이 나빴다는 수준이 아니었다. 가수 시스템의 취약성. 대형사 방어막이 없는 신인은 한 줄의 악성 기사에도 무너진다. 여론의 즉각적인 도덕 재판. 해명보다 감정이 먼저 소비된다. 그가 해명할 시간조차 가지지 못한 이유. 음악 프로그램의 리스크 회피 문화. 방송사는 이미지 리스크가 있는 사람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한국 사회의 강한 도덕주의 프레임. 한 사람의 10년 전, 20년 전 과거를 오늘의 인격으로 단정하는 사회. 그는 그 프레임에 직격탄을 맞았다. 혐오 산업 구조. 연예인 공격은 언론에게는 클릭, SNS에게는 조회수, 유튜버에게는 수익이다. 누군가의 추락은 누군가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 그는 이 구조의 가장 약한 지점에 서 있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쓰러졌다. 7.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대중이, 팬이, 그리고 방송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황영웅을 다시 세울 수 있는가? 가능하다. 단 조건이 있다. 대중이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방송사에게 공식적으로 황영웅의 출연 기회를 요구하는 청원탄 원제한 활동. 시청자 의견이 쌓이면 방송사는 움직인다. 방송은 결국 시청률의 산업이기 때문이다. 팬덤의 조직화. 사건 이후 팬덤은 조각났지만 이제는 다시 모여 힘의 형태로 보여줘야 한다. 콘서트, 음원 요청, 음악 프로그램, 투표 등 숫자로 보여지는 힘이 필요하다. 음악계 내부 연대. 작곡가, 기획자, 공연 관계자 중 그의 실력과 진정성을 아는 사람이 점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 흐름이 커질수록 방송사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콘텐츠의 역공. 유튜브, 공연, 다큐 형식의 브이로그 등 스스로 발언권을 가지는 채널을 만들어 대중의 재평가를 가속해야 한다. 무대 복귀 시 정면 승부 전략. 피하려 하지 말고 지나간 아픔도 그가 어떻게 이겨냈는지도 정면으로 보여주는 방식. 대중은 솔직함에 가장 흔들린다. 황영웅의 복귀 가능성은 절대 0이 아니다. 오히려 서서히 이미 바람은 불기 시작했다. 8. 결론. 이제는 누군가가 그를 지켜줘야 한다. 황영웅은 한 시대의 잔인함이 낳은 상징 같은 존재다. 그가 무너진 것은 그가 약해서가 아니다. 그를 지켜줄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의 음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의 진심을 다시 들으려는 대중의 마음도 열리고 있다. 예술가는 사건으로 기억되는 존재가 아니라 노래로 기억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다시 무대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단지 한 가수의 귀환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을 너무 쉽게 버리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는 신호일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를 기다리는 마음, 그를 믿는 팬덤, 그리고 그의 음악을 다시 듣고자 하는 대중의 용기이다. 그가 다시 빛을 찾는 날, 그 무대는 그 누구보다 뜨겁게 울림을 만들어낼 것이다.